안녕하세요. 쉬운 설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권, 주식, 채권 같은 단어의 뜻을 아주 얕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요약입니다. 주식, 채권, 어음, 수표, 차용증을 모두 아울러서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뜻은 증권은 권리를 증명하는 종이, 주식은 주식회사가 투자받으려고 파는 종이, 채권은 큰 돈을 장기간 빌릴 때 사용하는 종이, 어음은 외상 거래할 때 쓰는 종이, 수표는 현금 대신 쓰는 종이, 차용증은 돈 빌리고 써주는 종이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증권부터 보겠습니다. 증권의 뜻은 권리를 증명하는 종이입니다. 증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가증권, 증거증권. 유가증권은 가격이 있는 증권입니다. 즉, 사고 팔 수 있는 증권입니다. 유가증권으로는 주식, 채권, 어음, 수표, 그리고 각종 상품권이 있습니다. 증거증권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권입니다. 법적인 권리와 의무만 적혀 있고 사고 파는 건 안 되는 증권입니다. 증거증권으로는 차용증, 택배 운송장, 보험증권 같은 게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입니다. 주식은 주식회사가 투자받으려고 파는 종이입니다. 이건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5억짜리 공장을 추가로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장에 1억씩 하는 주식 5장을 주식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렇게 5명한테 팔아서 5억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주식을 산 5명은 두 가지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앞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나눠 가질 권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배당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국가나 회사가 큰 돈을 장기간 빌릴 때 사용하는 종이입니다. 이것도 상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30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장에 1억씩 하는 채권을 300장을 만들어서 채권 시장에 팝니다. 채권에는 대강 이렇게 써 있습니다. 5년 뒤에 1억 더하기 이자 몇 % 주겠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써 있는 종이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채권을 만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의 신용등급이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채권을 발행할 경우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사가 발행할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의 또 다른 특징은 만기가 길다는 겁니다. 1년에서 5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채권하고 채권자 채무자 할 때의 채권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번에 다루는 채권은 빚에 관한 종이라는 뜻이고 채권자 채무자 할 때의 채권은 빚을 회수할 권리라는 뜻입니다. 채권의 종류를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채권은 국채, 공채, 회사채로 나뉩니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공채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회사채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채하고 사채 쓴다고 할 때의 사채는 다른 단어입니다. 회사채의 사채는 회사가 빌린 돈이라는 뜻이고 사채 쓴다고 할 때의 사채는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어음입니다. 어음은 회사가 단기간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종이입니다. 주로 외상거래에서 사용합니다.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타이어 회사한테 타이어를 납품받습니다. 어느 날 타이어 회사가 자동차 회사에 타이어 1,000만 원어치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회사가 당장 1,000만 원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자동차를 조립해서 팔면 두세 달 뒤에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타이어 회사한테 어음이란 걸 써줍니다. 어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3개월 뒤에 1,000만 원 주겠음. 이게 어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상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음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음은 채권보다 발행 조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써주는 곳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어음을 받는 곳 입장에서는 돈 떼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짧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다음으로 어음이 어떤 식으로 오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먼저 어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회사한테 타이어를 납품받고 어음을 써줍니다. 만기 3개월짜리 어음을 써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어 회사는 3개월 뒤에 어음을 들고 자동차 회사에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갑니다. 그러면 은행이 자동차 회사 계좌에서 1,000만 원을 꺼내서 타이어 회사한테 줍니다. 이게 어음이 거래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수표입니다. 수표는 현금 대신 쓰는 종이입니다. 수표는 어음과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상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타이어 회사한테 1,000만 원어치 타이어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회사한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줬습니다. 그러면 타이어 회사는 수표를 받고 나서 하루 뒤부터 자동차 회사 계좌가 있는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표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왜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수표를 쓸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블로그에 적혀 있는 걸 보니까 기업들 간에도 계좌이체 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액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표 전용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를 통해서 돈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입니다. 돈 빌릴 때 써주는 종이를 통틀어서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개인 간에 돈 빌릴 때 쓰는 종이를 차용증이라고 부릅니다. 양식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